어, 마지막이네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는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를 가지고 UX 디자인을 해본 UB의 비주얼의 저는 발표를 맡은 전문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던 3개월, 4개월간이 벌써 지나가니까 저도 어제 사실 울컥했는데요. 네, 바로 여기까지 하고 가면은 이따가 나누는 걸로 하고 저희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앞에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리서치 앤 애널리시스에서 다양한 분석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 디자인 파트에서 컨셉 및 메타포에서부터 인터페이스 디자인까지 말씀드리는 걸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저희가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주제가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토종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혁신적인 UX를 설계하는 것이었는데요. 저희가 다양한 것을 많이 생각해봤어요. 여기 일부러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다른 팀들에서 한 것도 많이 생각해보고 서비스를 할까 제품을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플랫폼을 고르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국내 경제활동 인구가 2,490만 명인데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3,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에 가까워 더 넘을 정도로 지금 스마트폰을 다 이용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은 사실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더 이상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될지 이제 넥스트 그 에라 스마트폰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누구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적용 가능한 신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까 보여주신 그 S빔이라든지 그런 버추얼 디스플레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감각 센서 기술 등을 통해서 미각 또는 후각 등을 저희가 이 헤드폰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시켰을 때 한 발짝 더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프업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새로운 UI가 제공이 된다면 새로운 도미넌트 디자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스마트폰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갤럭시 S 시리즈인가? 여러분 모두 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갤럭시는 원래 아이폰을 팔로우하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무서운 속도로 압도적인 위치에 올라 있고요. 그래서 이 시장 선도적인 위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혁신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HCI 적인 관점으로 유용성, 사용성, 감성이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현재 갤럭시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평가를 해보았는데요. 유용성은 사실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종류의 그런 기능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들에게 기능적 가치, 유의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 대부분의 가치들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성에 있어서는 사실 하드웨어적인 스펙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한 가지 어떤 기능을 가령 뭐 전화를 한다든지 하는 기능들을 이 함에 있어서 그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사용성을 떨어지게 만들고 기능의 직관성이 떨어져서 또한 학습성도 낮아서 사용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성적인 요소는 다른 두 요소에 비해서 갤럭시 S3를 많이 사용하는 유저들한테 그다지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이 사용성인 측면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점들이 사용자의 감성에도 영향을 미쳐서 감성도 이렇게 낮은 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부분들을 이제 향상을 시켜서 원칙 간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략하게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이 갤럭시 시리즈의 가장 전형적인 유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남자 김대리. 생각하시기에 딱 그런 사람입니다. 가정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가정에 가면 또 그런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집과 회사에 갔을 때는 그런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눈치가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양한 기능들을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이 갤럭시 S 시리즈 현재 있는 그것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그런 브레이크다운 포인트를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 좀 특이하게 볼 것은 저희 동영상보다 카톡하기 이런 멀티태스킹 기능에 있어서 그 현재 멀티태스킹을 잘 해주고 있긴 하지만 그것들 이제 멀티태스킹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작업 관리자
기능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들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 그 중에서 저희는 이 사이드 디스플레이, 오른쪽 편에 위치한, 옆에 위치한 그 사이드 디스플레이를 저희의 기술로서 선정하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김나라 조장님께서 나머지 부분 해주시겠습니다. 예, 나머지 뒷부분을 맡은 김나라입니다. 저는 컨셉트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구현을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앞에 분석했던 컨셉 디자인들에 의해서 저희는 이 사이드 디스플레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사이드 디스플레이는 저희가 책을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할 거라고 생각해서 책갈피 메타포를 잡았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책에 담고 있고, 이 콘텐츠에 저희는 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로 돌아가기 위해서 앱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이 아래쪽에 있거나 애플리케이션들을 보면 불편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면적, 구조적, 항목 목적적에서 손쉽게 점프할 수 있고 터치해서 넘어갈 수 있는 책갈피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크게 본 것은 이 두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 구조 관리자,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아래쪽에 있는 즐겨찾기 기능 두 가지입니다. 이 구조 내에서 저희는 잘못된 구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즉 저희가 책갈피를 책 안에다 놓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그 바깥의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갤럭시 S의 문제점입니다. 이 아래쪽에 지금 굉장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바로가기 기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정보 구조상에서 이렇게 떠야지 뜰 수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옆에 뜨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리얼하게 본다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책 바로 옆에 떠 있는 거죠. 디스플레이는 정말 책과 같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로 바로 갈 수 있어야지 가장 편리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5-4에서 6-4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웹툰을 보다가도 저희가 카톡을 하고 싶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쪽에서 지가 마음대로 꺼져버려요. 그것보다는 옆에 떠있고 저희가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고 싶을 때 이전에 사용했던 기능들로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지금 꽤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인터넷 창이나 영상을 볼 때도 영상을 가리지 않고 스크롤을 가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 저희의 갤럭시 S의 새로운 시리즈였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터페이스 디자인 측면에서 이제 보여드리면, 지금 보여드린 것과 같이 전원 버튼 상단부에 위치시키고 옆을 다 뺐어요. 그래서 옆에 디스플레이가 뜨고,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기존 제품의 아래쪽에 있던 모든 부분들을, 아래쪽에 있던 부분, 그 다음에 찡 눌러야지 들어가는 이상한 이 UX를 전부 다 옆으로 빼고 바로 갈 수 있는 기능들도 전부 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저희가 실제로 약간 위자드 오브 오제 마법사 기법을 써가지고 해봤는데 좀 더 편해졌어요. 가장 편해진 부분은 한 면에 모든 곳으로 갈 수 있는 키가 있다는, 지름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책갈피가 그 지름길의 역할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옆이 존재함으로써 동영상을 가리지 않을 수 있고 영상을 가리지 않을 수 있고 지금 가던 길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와 같은 사이드 디스플레이가 있는 핸드폰은 유용성 측면에서 멀티태스킹을 여러 화면, 작은 화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으로 갈 수 있는 화면들로 할 수 있게 윈도우처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용성에서 바로 옆으로 바로 갈 수 있음으로써 더 빠르게 손쉽게 갈 수 있는 점, 그리고 옆으로 모든 것을 모았기 때문에 옆에서 할 수 있는 마치 아이폰의 홈 버튼 같지만 더욱더 다채로운 기능을 쓸 수 있고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감성적 측면을 만족시키는 더욱더 스마트해진 스마트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강조하는 유비 해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덟 개 팀 중에서 처음으로 시간을 갖다가 남겨서 발표를 한 처음 팀이었어요. 자, 질문. 자, 우리 처음 손든 사람 성빈이 선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편성도 그렇고 측면까지 디스플레이 휘어가지고 이어서 그렇게 사이즈를 하는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지금 만드신 부분은 사이드에 그냥 그 추가적으로 디스플레이를 배치를 하는 거를 하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아이콘이 들어가려고 했을 때 최소한의 사이즈가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넣었을 때는 디스플레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뭐 베젤 사이즈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갤럭시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 최소한 밀리미터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굉장히 두께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고 계신 제품 같은 경우는 두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예, 두께는 8mm로 저희가 만들어봤었어요. 그때 지우개 가지고 만들어봤는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진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옆면에 디스플레이를 배치하게 됐을 때 약간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기울게 해서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하면 애초에 안 보이고 살짝 기울이게 되면 보일 수 있겠다. 그리고 두께도 충분히 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지금 삼성에서 이미 11월, 12월에 특허를 냈다고 이미 중앙일보에 떴던 걸로 봐서 이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플렉서블을 이용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이드로 배치하시는 거죠? 이번에 CES에서 나온 요금 디스플레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는 좀 생각을 많이 따는데요. 그걸 보면은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어져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플렉서블을 이용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했던 가장 처음 이유는 사실 그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사용자들이 이제 좀 눈치를 보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회의를 하는 상황에서 열어서 카톡을 볼 수가 없잖아요. 물론 팝업이 뜨는 거에서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자금자금한 어떤 그 불편함을 해소시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로 이런 자주 쓰는 기능들과 이런 것들을 모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다른 각각 카메라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각각 기능을 사용할 때마다 그것에 최적화된 UI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도메 디자인 서영민입니다. 네, 이게 원해줘라고요. 사용성을 강화하려고 옆에다 다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점이 보통 핸드폰을 이렇게 돌릴 때 한 손에 사용하는데 옆에 있으면 사실 이걸 갖다가 한 손으로 사용하기가 손이 짧은 사람 같은 경우에 조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 디스플레이를 바깥에 이렇게 내놓게 되면 지금도 핸드폰을 주머니에 잘못 넣으면 이게 홀드한 부분이 스왑돼서 열린다든가 하는 부분이 옆에 창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그 부분이 걸릴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사용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오히려 사용성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부분에서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리면요. 이게 사실 길잖아요, 굉장히.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 그 디스플레이의 세로 공간만큼 같이 가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그 각각 기능을 사용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여기가 이렇게 손이 편안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노트 같은 거는 이걸로 한 손으로 조작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너무 커서. 오히려 이쪽에서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저희가 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쓸 때 있어서 여기가 닿으면은 그러니까 손바닥이 닿으면은 그게 그거 하여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잡고도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용성이 그다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홀드 상태가 갑자기 풀리거나 하는 사용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셨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제일 크게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은 갤럭시 S가 전화 거는 기능이 6개고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사용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전부 다 모으는 것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사용성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홀드 부분에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홀드를 푸는 기능 자체가 지금 노트나 아니면은 아이폰이나 둘 다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잖아요. 이 부분의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옆으로 켜지는 부분은 전원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아래 홈 버튼을 눌렀을 때의 문제인데 그것은 이 문제에서도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오늘 전문가
강평 겸 우리 전체 그 강평을 갖다 들을게요. 혹시 너무 흥미있게 들었고요. 그 갤럭시 S 문제점과 나라를 방향까지 제시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흥미있게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아까 어떤 분이 질문 이게 뭐야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잖아요. 근데 플렉서블이 하면 원래 이렇게 플렉서블 해야 돼. 플렉서블은 안 해도 이게 플렉서블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밴디드도 이게 요즘- 밴디드 네, 정확하게 하는 거. 근데 이게 뭐 양산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기술적인 검사를 이렇게 좀 찾아보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지금 이걸 만들고 이 사이드에 어떤 아이템을 넣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흥미있게 봤고 저도 많이 도움이 됐네요. 그리고 너무너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8팀 발표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